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인수분해 공식 첫 번째 시간으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형태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첫 번째 공식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꼴입니다. 인수분해는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곱셈 공식은 괄호에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고 인수분해는 펼쳐져 있는 것을 괄호로 묶어주는 두 가지 과정이 서로 역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인수분해 첫 번째 공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곱셈 공식을 먼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곱셈 공식도 4가지이고 인수분해 공식도 4가지이죠.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과 연결되는 첫 번째 곱셈 공식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 곱셈 공식은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그렇다면 인수분해 공식은 이 곱셈 공식의 좌변과 우변을 바꾸어서 거꾸로 가는 것으로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은 이와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학생 여러분이 기억하기에 이 식은 곱셈 공식 하나가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할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이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였던 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수분해 공식도 하나 더 만들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위에 항에서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꿔준 두 번째 식도 첫 번째 곱셈 공식에 해당합니다. 이를 인수분해 공식으로 나타내면 역시 좌변과 우변을 바꿔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 이 식을 합쳐서 위에처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 기호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합쳐서 쓴 형태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복호라고 합니다. 복합적인 기호라는 뜻이죠. 이와 같이 나타냈다면 지금 뒤에 나오게 되는 이 식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방법으로 합쳐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수분해를 위해서는 다음 용어의 뜻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완전제곱식이란 다항식의 제곱 또는 다항식의 제곱의 상수를 곱한 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다항식의 제곱이라고 하면 x 플러스 3의 제곱 이와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항식의 제곱의 상수를 곱한 식은 이러한 형태 a 플러스 2b의 제곱 이러한 다항식의 제곱의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를 완전제곱식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인수분해를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식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인수분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 식은 보이는 것처럼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우변, 어떤 다항식의 제곱 형태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주어진 식의 빈칸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야 할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인수분해는 위와 같은 형태의 공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주어진 식은 위에 있는 형태에 맞추어서 빈칸에 들어갈 b의 값과
빈칸에 들어갈 b의 제곱의 값을 구하면 되죠. 지금 공식과 비교하여 a에 해당하는 값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식과 비교해 보면 a의 제곱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x네요. 그렇죠? 여기도 a에 해당하는 것은 x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알 수 있는 정보는 가운데에 있는 항에서 b 값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8x에는 어떤 것이 숨어져 있냐면 일단 2 곱하기가 있어야 되니까 2가 있어야 되고 앞의 a에 해당하는 값, 즉 x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부분이 바로 b가 되겠죠. 그럼 b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일까요? 네, 그렇죠. 곱해서 8x가 되어야 된다면 b의 값은 4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b 자리에는 4를 써주고 이 빈칸에는 b의 제곱에 해당하니까 4의 제곱, 즉 16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식을 잘 풀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중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문제의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에 적용이 되어야 하므로 이 식에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틀이 맞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공식이 맞는지를 보려면 먼저 앞에 것은 어떤 것의 제곱으로 나타나 있고 뒤에 것도 어떤 것의 제곱으로 나타나 있네요. 그랬을 때 가운데 있는 것이 이 두 개를 곱한 xy의 2배를 해준 형태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가요? 지금 x와 y 곱해서 2배, 틀이 맞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틀에 맞춰 써주면 x 플러스 y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1번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네요.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9x제곱은 3x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4는 2의 제곱이 되죠.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항은 3x와 2를 곱한 다음에 2배를 해준 것과 맞나 봅시다. 계산해 보면 숫자끼리 계산했을 때 12x가 되네요. 자, 계산 결과를 보니까 두 개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이므로 식을 써주면 3x 2 가운데 부호는 마이너스로 해서 제곱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식도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 것은 어떤가요?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것은 x의 제곱이 되고요. 뒤에 것은 10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와야 되는 것은 x와 10을 곱하고 2배를 해줘야 합니다. 이건 계산하면 20x인데 20x는 10x와 다르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는 공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것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지 않습니다.
인수분해 공식은 이와 같이 형식에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식에 맞다면 값을 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형식을 살펴보는 것을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수분해 첫 번째 공식으로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형태의 꼴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식은 가운데에 있는 항의 부호가 플러스인 것과 마이너스 있는 것 두 가지를 합쳐서 이와 같이 나타낸 것인데요. 각각을 살펴보면 먼저 플러스인 형태는 a 플러스 b의 제곱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고 마이너스인 경우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과 같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완전제곱꼴의 형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제곱식이 되는 형태의 인수분해를 잘 익혀서 인수분해의 여러 가지 문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